두 첫 번째 번째 아이템 이제 끝났나요?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네. 자, 우리 두 번째 아이템 또 이재명이다. 뭐 또 이번엔 정진상 공소장 분석. 네네. 아, 네 이제 이번에 정진상 실장이 이제 기소가 되고 이제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되고 그 관련해서 기사들도 좀 많이 나왔잖아. 지금 이 성남 FC도 그렇고 네. 거의 내가 보니까 정진상 실장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거의 한 몸 수준인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정진상 그 실장의 공소장을 좀 보면서 이 역사가 있더만. 네. 역사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하기 전부터 친했던 사람. 그렇죠. 성남 지역 사회. 그 변호사 할 때부터 네. 뭐 지금 그때 사무장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사무장은 이제 부인을 했죠. 부인을 하고 네. 근데 뭐 어쨌건 거의 사무장급의 역할을 했었다. 뭐 이런 네네. 취지의 얘기들은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서 최초의 시작이 된 게 결국 그거더라고. 그 위례 신도시. 그렇습니다. 대장동 일당하고. 대장동의 프리퀄이라고 그렇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적 구성도 겹치고. 여기서부터가 모든 게 거의 시작이더라고. 네. 나도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로 다 함께 사진 올려주세요. 딱 저 말이 맞아. 정진상 공소장은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났다. 이름이 81번 나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저 공소장을 그냥 큰 틀에서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분석을 하면 이래요. 모든 게 이재명 때문이야.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또 이재명의 선거 자금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 나중에 뭐 대선까지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저수지까지 나와서 돈이 모인 것도 결국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건 경기지사건 뭐든 만들려고 했던 네. 그 내용이잖아. 네. 거기다가 심지어 그때 형수 욕설 논란 나왔을 때, 댓글 작업하라는 것도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야. 네.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인데 이재명 대표만 몰랐다. 인 건가? 뭐 저는 이론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결국에 천하를 도모할 때 왕이 아닌 자들은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잖아요. 그렇지. 그럼 허수아비였던 거야? 아니면 허수아비 아니더라도 어.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제 완전 투트랙으로 움직이는. 그렇지. 예, 사실은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듣고 저보고 이재명 실드 치냐고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여기 죽어도 실드 안 쳐요. 예, 아니 저는 이거는 제가 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거대 양당 특히 극성 지지층들 보면 항상 최악의를 가정하고 얘기를 해요. 저쪽은 최악의. 최악이.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결국에는 다 허망해집니다. 그렇지, 맞아. 예, 가장 최선의 경우를 오히려 가정을 해야 그 음. 사람의 문제점이 더 잘 그렇지, 보입니다. 그렇지. 예. 근데 이게 최선의 경우인 것도 아닌 게 사실 제가 만약에 부패를 하려고 작심한 정치인이었으면 다 관여 안 합니다. 예, 다 관여 안 해요. 싹 이렇게. 예, 그 걸렸을 때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 관여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참모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는 게 막판에 생명줄 하나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끈적끈적하게 있다가 다 잡혀갈 바에는 내가 잡혀가더라도 우리 리더는 관여 안 한 것으로 해두는 게 낫죠.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든 뭔가 네. 대통령이 되든 뭐 하면 이제 자기들이 네. 살 길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모른 척 내지는 진짜 모름 이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를 치렀잖아, 본인이. 네. 근데 지금 선거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돈을 모른다고? 그거 근데 보통 리더들이 직접 이렇게 회개하지는 않죠. 물론 저같이 잔챙이 정치인이었던 사람은 제가 회계 책임자 겸직했어요. 저 시의원 선거 때 회계 책임자 겸직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하여튼 대장동 관련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모든 보고 라인에 이재명 그 시장 네. 지사 바로 밑에 정진상 실장이 있었고, 뭐지? 그리고 항상 정진상 실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이 대표가 거기다 서명을 했어. 그럼 속았네, 이재명은? 지금 자기가 결백하면 정진상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정진상한테 속았다는 말도 못하니까 부패한 부분은 속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만, 부패한 부분만. 일단은 유동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귀들하고 놀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 네, 마귀들하고 놀지 말라고 했는데 놀았다. 마귀는 나무 김만배가 그렇죠. 마귀고. 네, 내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귀인 거고.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측근은 아니다.
아주 잘라냈지. 예, 조금 뭔가가 꺼림직한 애긴 했는데 그리고 충고도 했는데 조금 저 지경으로 했네. 에휴 예, 이거 그지 쯧쯧쯧이었어. 예, 근데 정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훨씬 어렵겠죠. 김용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정진상 그 김용 그 공소장에서 많이 나오죠. 이번에 이 정진상 공소장에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공모 관계, 그러니까 공범이다는 적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적신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소장을 읽어보면 어떠냐면 이래도 아니냐? 그렇죠. 딱 이 느낌이야. 이래도 아니야? 몇 번 나왔다고요? 대표님 이래도 아니에요? 이거 81번. 그게 검찰이 일부러 약 올리려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퍼부으려고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그렇게 쓰다가 되치기 당해요. 예. 되치기 당하지. 결국엔 진실이 나올 텐데. 그럼. 예. 근데 81번이나 들어갔다는 거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도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결정적인 것까지는 안 건넜기 때문에 적당히 합시다. 약간 이런 많이 걸로. 참고 있습니다에 가까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내가 변호사 입장에서 법조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인허가도 막 이렇게 막 해서 돈도 받고 뭐 이렇게 뭐 청탁도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막 만들고 한데 이 돈을 만든 게 내가 먹으려고 했으면 그게 나쁜 놈이지. 그 밑에 애가. 근데 다 이재명을 위해서야. 모든 게. 단 한 가지도 하다못해 성남 FC도 이재명 잘 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 지금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이 대장동 일당과 이제 결탁이 됐던 건 얘네를 사업자로 선정을 해주려고 아예 처음부터 세팅을 해놓고 그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실장하고 결정했다라는 건데 거기서도 공모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지금 뭐 어쨌건 그것도 정진상 혼자 한 거네. 막 사업자로 미리 선정을 다 해놓고 돈을 받았는데 그걸 결국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선거 때 썼으면 정진상은 왜 해? 바보야?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딱 엮이기 시작했고 이제 이런 거지. 남욱이나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총괄 책임자 그 뭐 이재명 그다음에 시장이었겠지만 그 밑에 정진상 실장이건 간에 여기랑 얘기하면 자기들이 돈 벌 길이 생겨.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이 돈을 버는 게 정진상 실장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으로. 그러면 결국 이거를 이재명 대표만 지금까지 몰랐다라는 건 이게 진짜 비상식적이거든. 그래서 검찰이 81번이나 쓴 것 같아. 그리고 요 표현을 바꿨더라. 정치적 공동체라 그랬는데 정치적 동지. 이거는 한편으로는 좀 느슨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치? 공동체에 비해서는. 공동체라고 하면은 공범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동지로 살짝 바꿔준. 동지나 공동체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찰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어쨌든 너네 한 편이야. 그렇지. 라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범 관계만 적시 안 한 거야. 그리고 저는 다시 사법적 외의 것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그걸 몰랐더라도 이 정도 사안이면은 그렇지. 저는 최소 차기 대선 불출마 차기 대선 나와야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 무죄라 할지라도. 그럼. 정치는 도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는 아까 버렸잖아. 마귀랑 논다고. 잠깐만. 차기 대선 불출마도 아니야. 그냥 정계 은퇴입니다. 정계 은퇴지. 저 같으면 은퇴합니다. 대선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개 무능해요라는 뜻이잖아. 내 밑에 애들이 이렇게 해먹었는데 나만 몰랐습니다. 그런 돈의 흐름 따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한 건이냐고요. 대장동 사안만 봐도 또 있는데. 위례부터 대장동에 지금 백현동도 해야 되잖아. 지금 무슨 동마다 있어. 동마다. 경기도에 무슨 동마다.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그 정도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친 이재명 측근들이 정진상 김영이 그렇게 목을 맸던 것 같아. 여기가 뚫리면 최소한 나는 개 무능해요가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결백한다고 하면 그럴 일도 없다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당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정진상 실장이랑 뭐 김용 뭐 할 때 무슨 뭐 저기 당사 들어와서 무슨 뭐 어쩌고 한다는 이러면서 이렇게 막았다는 게 이 둘이 뚫리면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일단은 지금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뭐 부원장 같은 경우 어쨌건 부인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묵비권 행사했었고 정진상 실장은 너무 말을 많이 했다고 이제 뭐 실수해서 구속된 것 같고 네. 그 뒤로 이제 말을 안 했다가 이제 재판 나가면 재판에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네. 재판에서 이제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막 뭐 많은 민주당 패널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소위 쉴드를 칠 수밖에 없는 분들, 네. 아 그분들은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 증거가 없지 않느냐. 네. 증거를 검찰이 뭐 다 알려줘요 우리 국민들한테.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뭐. 네. 법정에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증거 없다고. 나 오늘 진짜 무시무시한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할게. 되죠. 네. 어떤 분이 지금 무죄 추정 원칙하에서 대표를 소환하는 게 말이 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 그럼 유죄부터 입증을 하고 소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소환을 해야 되나? 야 그럼 기소부터 해야 되겠네요. 아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 이제는 그럼 기소를 하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진짜 어떤 분이 했다니까. 내가 지금 그거를 아니 언제는 정경심 표창장 그것 때문에 소환 또 하기 전에 기소했더니 그거 갖고 뭐라 그래놓고는 이제는 기소부터 해야 돼? 그러네. 유죄부터 입증하고 그다음 수사해야 돼요? 아 진짜 내가 그걸 듣고 말 앞에 수레를 놓나 이제? 너무 네? 내가 보니까 수사 기소 분리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 기소 후 기소도 기소도 아니야 선 유죄 입증. 예. 선 판사가 먼저 방망이 쳐야 돼. 그 다음에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수사하는 거요? 뭐야? 아니 오늘 막 그렇게 내가 오늘 그 아까 보다가 네. 아니 저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나도 종종 나가는 프로에서 내가 앉아 있었으면 저 분명히 한마디 했을 텐데 네. 이거는 뭐 내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고 싫어 문제라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 소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환이 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유죄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유죄라고 판단 안 해주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 아주 간단히 말하면. 네. 그러면은 소환을 유죄를 완벽하게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증거를 내놓으면 또 그때도 또 돌고 돌아서 또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할 텐데 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이렇게 되면 전국의 교도소 부지들은 다 용도 변경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감옥에 가요 그러면? 이거 진짜 수사가 안 모르겠더라고. 되는데 유죄부터 입증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요즘 최근에 너도 오늘 아까 페북에서 내가 봤는데 완전 양쪽 끝에 있는 쪽에 패널들만 나와서 싸우니까 네. 진짜 아무 말 대잔치야. 그러니까요. 진짜 아무 말 네. 대잔치. 그리고 막 뭐라고 뻘소리 해도 경상도 말로 벌로 찢긴다고 하거든요. 벌로 찢겨도 자기 지지층에서는 박수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맞아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대표를 어떻게 소환해? 그래놓고는 또 재판 판결 나잖아요. 또 이 사법부가 썩었다 이래요 또. 사법개혁, 사법부 개혁. 내년 2월 3일에 조국 교수 재판 결과 뭐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 보듯이지 불 보듯. 네. 아 근데 더 재밌을 거예요. 조국 교수 재판 더 재밌어.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재판 같은 경우는 표창장 그게 워낙 그게 떠가지고 그렇지. 온갖 얘기들이 다 나왔었거든요. 물론 재판 끝나고 새로운 논리가 또 튀어나왔지만, 근데 조국이 그 위조한 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그렇지. 그쪽 민주당 극성 지층 중에는 모르지. 심지어는 조국이 기소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만 지금 큰일 난 줄 알고 있지. 정경심 막는데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는 이재명 대표도 사실 이재명 대표는 죄질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제긴 한데 급이 달라. 근데 민주당이 지금 에너지가 이미 빠져 있다는 게 느껴져요. 조국 때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그게 뭐냐? 정경심 때 힘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이재명을 지킬 힘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은 비명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조홍천 선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저격 수준이던데 요즘에. 조홍천 의원이야 원래 조국 사태 때도 그랬으니까. 그렇지. 근데 김종민 의원이 이게 딱 뭐랄까 방향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방향타를? 김종민 의원은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 제가 얘기할 때 밖에 대기실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니까 지지층한테 안 거슬리는 용어로 최대한 설명을 하지만 조국 사태 때 우리가 대응 잘못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우리는 빠질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약간 대표도 지금 뭐 대표 내려와야 된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는 건.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한테 억한 심정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재판도 나가야지. 이제 벌써 하나는 나가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성남 FC로 시작했지만 이제 대장동도 나가야 되고 변호사비 대납도 나가야 되고 백현동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맨날 하는 자꾸 까먹는 그 초밥하고 소고기로 시작된 국고 손실. 네. 우리 그분 거는 아직도 지금 오리무중이지. 국고 손실은 제가 거의 졸지에 일타 강사. 강사가 돼가지고 국고 손실 일타 강사. 경찰 검찰 다 뭐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다 뭐해? 그러니까. 그러더니 뭐 지금 그거 하나 지금 하나씩 나가야 돼. 안 나가면은 그 중에 하나만 유죄 나와도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러면 이제 대표를 하고 싶어도 못 할 텐데. 네. 다 안 나갈라나? 다 안 나가면 이게 답이 안 나올 텐데. 참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아요. 이건 또 조국 사태하고 그러니까. 또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 놈의 단체장을 했는데 이런 다종다양한 백화점 같은 게 뭐 나옵니까 어떻게? 거의 무슨 뭐 웬만한 그 만물상이야 뭐야? 성남에 무슨 동 하나씩에도 네. 뭐 다 있어. 뭐 네. 백현동에 지금 막 아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는 지금 나도 뭐 비명계 뭐 손 들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표하실 시간이 없을 때가 슬슬 다가오고 있어요. 네. 이제는 슬슬 뭐 얘기 나오네. 당 대표 사무실 법원으로 이사. 근데 법원도 어느 법원으로 이사해야 될지가 또 이제 아니 성남지청에서 기소하면 수원인데 거기는 이제 경기도당으로. 수원도 한번 가야 되고 네. 중앙도 가야 되고 야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자 우리 김선아님 두 분 응원합니다. 커피 한 잔 드세요. 살로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도라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두 분 조합 너무 좋아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말을 안 하는 게 문제다. 결백하면 설명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냐. 그렇지. 라고 했더니 댓글에 거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좀 많이 들어오는 방송인데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김수민은 도둑질을 한 것 같아. 설명해봐. 라고 댓글에 달렸어요. 그걸 갖고 와봐. 하나라도. 도둑질한 거 정황이라도 갖고 와봐. 아휴. 그게 같냐고 그거랑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를 입증해야 수사할 수 있다. 이 논리예요. 나 그래서 오늘 내가 그 패널들이 그런 거 보고 내가 기함을 통해 네. 그렇게 무식한 분들이 아닌데. 그리고 무죄를 입증하는 거는 법정 밖에서도 비사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중에 하나가 손모가지 걸다 뭐 이런 거인 거고. 모가지, 그러면 손모가지.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정치인이라면 대표를 사퇴해야 됩니다. 나는 맞아. 대표 사퇴하고 당의 방어 없이도 이거 모든 걸 뚫고 돌아오겠다. 동지들이여.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네. 야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뭉클해진다. 네.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아이 뭐 당 지지율에도 도움 안 되는데. 그렇지. 네. 지금 뭐 사실 오늘 조홍천 의원은 지금 뭐 국힘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율도 어쨌건 뭐 네.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오르고 있고. 네. 근데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그냥 계속 지지율이 조금씩 정체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당 대표라는 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옛날에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는 그 뭐 직접적으로 차떼기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증거가 없을 때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렇지. 예, 사실 감옥에 안 가려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말이라도.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때 수사받을 때 지지자들에게 나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예, 노무현 이회창은 그 정도의 말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지.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라도 네. 본인이 억울하면 당 대표 내려와서 본인이 생활하면 진짜 대선 후보가 되지. 그렇죠. 완벽하게 생활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수많은 정치 행정적인 잘못을 했다고 보는데 판이 이렇게 돼서 만약에 다 무죄로 나오면 저는 대통령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야.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에 아예 못 나가든지 감옥 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지금 그러면 만약에 내가 결백하면 이재명이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사법적으로 아무래도 무죄지롱 이러면서 그렇지. 그럼 막 소환할 때 막 나가가지고 그렇지. 나가서 딱 기자 다 불러가지고 막 하고. 질문 다 했죠?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일단은 뭐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을 쭉 검토를 해봐도,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공범이라고 표시만 안 했지 진짜 이래도 모르니? 이래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그거야. 이재명 이름 한번 나올 때마다 이것도 아니야? 이래도 아니야? 네. 근데 애들은 다 당신 때문에 했는데? 아니 댓글도 그 형수 욕설한 거고 나는 이재명 시장의 심정 이해가 갑니다. 이런 댓글 욕한 거 뭐 그런 댓글 달고 그 본인들 때문에 한 거 아니잖아. 네. 근데 본인만 몰라? 이래도 몰라? 이거지.
벌써부터 내가 이제 하도 저도 비정상이 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그게 떠올라요. 어떻게 나올지. 악상이 떠올라 지금? 악상이 막 떠올라. 나중에 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층들이 어. 정진상은 국민의힘이 보낸 스파이였다. 아. 네, 스파이를 침투시켜서 선거법하고 법을 위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골탕 먹은 거다. 이재명을. 야, 그거 대박이다. 국민의힘이 스파이로 보낸 사람이다. 스케일이 되게 큰데. 이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최근의 수사 과정을 쭉 보면서 이번 아이템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화 아수라가 생각납니다. 아수라 발발타. 발발타가 생각납니다. 자, 우리 일단 이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요. 이걸 안 할 수가 없네. 우리 신현영 의원. 우리 기사 요거 넘기시고 다음 기사로